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순연금이 빵빵한 회사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딱히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신만의 순자산 가치 개념을 구축했었죠. 이분이 이제 보수적이어서 순연금성 자산만 남겨서 그거에 이제 3분의 2 이하로 시가총액이 결정됐을 때 매수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팔게 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고를 샀는데 금고 안에 이렇게 현금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가 청산해도 무조건 이득이니까 당연하게도 그걸 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현명한 투자라는 책이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된 책이니까 이 책이 국내에 도입됐을 때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수기로 열심히 찾아봤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개가 딱 나왔는데 그 두 종목을 사서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시장이 좋으면 같이 조금씩 오르곤 했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왜 그랬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주주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장 크게 수익을 낸 일화가 있는데요. 이제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석유 유통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이제 여러 현금성 자산이 있었어요. 이게 회사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당 이제 $95였고요. 회사는 주식 거래가가 $65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거 자기 기준에 맞으니까 열심히 막 산 거예요. 근데 샀는데 주식이 딱히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레이엄이 이렇게 회사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아저씨 오시면 안 돼요 했는데 이제 주총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주총 테이블에 앉았죠. 그레이엄이 앉았는데 경영진한테 요거 좀 팔아가지고 배당으로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해주세요. 그럼 자기도 이제 주식이 많으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못 이겼어요. 저는 경영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터덜터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경영진에 우호적인 주주가 있었는데 그 주주가 이제 록펠러 재단이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지금 여력이 안 돼가지고 경영진한테 그냥 자기 지분을 이렇게 위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그레이엄이 다시 재도전하는데 그때는 이제 록펠러하고 이제 의견을 일치를 봐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총에 가서 경영진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당을 시켜버립니다. 매각해가지고. 그래서 큰 수익이 챙겨냈다. 주가도 뭐 많이 올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점이 이제 오늘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이제 회사의 일부죠. 근데 회사가 자기가 가진 유동자산을 잘 안 쓰고 넉넉하게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소액주주가 대주주나 경영진과 쉐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주식회사의 맹점인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대주주가 90%고 소액주주가 1%인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소액주주 1%는 나예요. 이렇게 주주가 돼 있을 때 대주주는 어차피 주주총회를 하든 표결에 붙이든 자기가 무조건 이기니까 1%인 저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고려해줄 수도 있지만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있어 봐야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뭐 딱히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걸 팔라고 내놨는데 시장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뭐 그냥 그런 회사잖아 하면서 안 사주든가 아주 헐값에 내놓으면 뭐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총에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회사를 자기 멋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는 이제 가령 뭐 호텔 회원권 같은 거 사가 막 쓰고 그리고 외제차 사가지고 타고 댕기고 그리고 임원으로 자기 자식 앉혀가지고 이제 월급 빼가고 그리고 갑자기 뭐 엔터테인먼트 사 만들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돈 빼주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딱히 제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현금 많은 회사를 제가 찾았었다고 했는데 그런 회사들도 뭐 그 현금들을 우리가 쉐어할 수 없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갖고 왔는데요. 이 회사는 대대로 현금이 한 1,000억 원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였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600억 원더였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래서 65% 언더면은 그레이엄 기준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잠깐 1에 근접한 적이 있었고 다시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10년을 투자했는데도 그냥 470억, 450억 이 언저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영업 상황조차도 안 좋아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 상황까지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적자 회사가 나면 뭐 청산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적자가 나더라도 소액주주 난 모르겠고 나는 여기 현금이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면서 다 빼먹을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차입금을 늘려가지고 자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제 회사들이 보일 텐데, 이건 이제 투자에서 기피 대상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주주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 되었을 때 법적으로 그들을 제재하기 힘들어요. 그건 뭐 합법적으로 한 거니까요. 다만 이제 시장의 윤리의식과 시스템적인 이제 원리 원칙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는 원래 이제 회사가 잘 되면 주식 일부인 주주들한테도 이제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나눠주겠다고 생각하면 크게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익의 배당 증서로서 주식을 이제 알고 계시니까 배당 성향을 높인다.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 점점 이익이 증가할수록 배당도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있는데 뭐 은행 이자보다 높다. 이자 수익률보다 높다. 그러면 예금하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도 좀 같이 오르겠죠. 자, 혹은 이제 자기 주식이라는 걸 삽니다.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있고 기존 주주가 있고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 주식수가 있어요. 근데 총 주수가 100이면은 시가총액을 총 주식수 나누면은 주당 가격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 이 유통 가능한 20개 중에서 10개를 산 겁니다.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막 사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지금의 주가가 회사의 가치보다 싸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주식은 이제 회사에 종속되게 되는데요. 이걸 자기 주식, 자사주라고 하고요. 이걸 사는 행위를 자사주 매입, 자기 주식 매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샀으니까요. 그럼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이제 하락을 방어해주는 효과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이후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소각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100에서 총 주식수가 이제 90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식 수만 줄었으니까 주당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시를 보시면은 주식 소각 결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공시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챙겨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밸류에이션에서 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주주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외처럼 막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주식이 분산되고 이런 게 아니라서 충분히 분산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몇 명 안 되고 그분들이 이제 주식을 갖고 주식회사를 세습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적은 주식으로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그 회사의 그 지배권을 어떻게 박탈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는 마음대로 하고 회사의 현금을 막 자기 금고처럼 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행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요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고 일어나십니다. 막 주주 가치를 인정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공한 케이스를 기존에 찾아보시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실패하고요. 몇몇 케이스에서 배당을 현장에서 좀 높여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이 운동을 한때 되게 매진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뭐 한 2주 있었겠죠. 근데 사실 참여자들이 거창한 대의 명분보다는 주가의 가격 상승을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해관계가 다르죠, 이분들이. 그 중에다 이제 한두 명이 이제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주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회사를 분석하실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만 보지 마시고 주주가치 또한 꼭 살피셔서 리스크 요인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